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그렇게 몰매 맞을 만큼 성과 없는 회담을 했을까요? 공동 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북핵 현안과 직접 상관없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제외하면 새로운 북미 관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상회담 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없이 언급되었던 것인 만큼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해서 생각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 만나서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은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의 장애물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한다고 했으면 첫 만남치고 결코 느린 속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속 협상의 성과를 내는지 지켜본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이 밋밋한 것은 트럼프가 솔직하게 말한 대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묵은 문제를 풀 로드맵을 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일입니다. 우선 행동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을 먼저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무엇이 알맞은지, 상호 조치가 등가적인지, 동시적인지 등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시간이 충분했다고 해도 책상에 앉아서는 로드맵을 완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핵 폐기 시한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로드맵을 완성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시간에 핵 폐기의 출발부터 완료까지의 복잡한 시계표를 작성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라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가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전환 등 모든 쟁점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구체화하면 연쇄작용을 통해 다른 문제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새로운 관계라는 막연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구체화를 했다면 그에 맞춰서 비핵화의 진전도 공동 성명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 조응 조치에 관한 이견을 정리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여유가 애초에 없었다면 추상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빅뱅의 속도니 일괄 타결이니 핵을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즈로 가져와 핵무덤에 묻겠다느니 6개월 내 핵 폐기를 완료하겠다느니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김정은이 비핵 발전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압박 결과라고 믿은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면 핵 폐기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한 비핵화 유인책을 심각하게 고려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북 보상은 핵 폐기를 완료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접촉을 시작하면서 그런 구상의 비현실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상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북핵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북미 간 이견과 대립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 취소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이 북측과 접촉하면 할수록 논리상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의 지위를 확보하고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북한 앞에서 미국이 우선 해야 할 말은 비핵화 입장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이번 순회 회담이 조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영도다 동지께서 올해 초부터 취하신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여도 군사 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자, 이런 평가 다음에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서 압박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트럼프가 당장 북한을 굴복시킬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세상에 내놓은 북미 공동성명이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 된 이유입니다. 미국은 결국 5개월의 학습 과정을 거쳐 단계적, 동시적 해결이라는 북한의 현실적 접근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회담이 과정의 시작이고 비핵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단계적 접근법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회담 이후에 비핵화가 20%만 진행되어도 불가역적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20% 비핵화 단계에서 제재를 상당 부분 해제할 것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공약을 주고받은 것도 미국이 북한이 동시적 접근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도 새로운 관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의 세 과제를 명시해서 이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연계성은 동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북미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미국 측이 선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의 표시로 보입니다. 또 북미 공동성명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비핵화에 관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과거 남북한이 대화를 진전시키면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고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하면 북한이 대북 압박 의도라고 비판하고 북미 대화를 하면 미국이 한국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모두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공인함으로써 한미 간 비핵화 공조를 한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의심받을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국이 남북 간에 추진하고 있는 화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재개되는 남북 경협을 미국이 보장하고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행이 되면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은근한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거래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은 우선 미국의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북한이 문제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미국이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였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작업에 적극 협조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북미 관계도 정상화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논리는 정확히 역순입니다. 즉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비핵화의 순서입니다. 북한의 논리는 북핵 문제는 미국의 그릇된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이라는 주권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했고, 그 때문에 북한이 부득불 안전을 위해서 핵 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북핵의 억지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미국이 스스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한다면 북한이 핵무장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핵화를 위한 핵 보유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핵 억지력의 효과로 미국이 적대 정책을 그만둔다고 하니 북한도 핵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주권 국가로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핵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자주적 판단에 따라 핵 폐기를 결심을 한 겁니다. 비핵화는 누구의 강압과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심한 결과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미 공동성명은 정확히 어긋난 이 두 논리 가운데 북한의 논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성명은 두 나라가 동등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체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북미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이런 공동성명의 내용만 보면은 김정은의 일방적인 승리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미국의 논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논리가 북한에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절대 핵 포기하지 않겠다던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비핵화하겠다고 북한이 먼저 큰 결단을 내린 마당에 미국이 자기 논리를 강요하기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런 입장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비핵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헌법은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비핵화는 이 모든 걸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고 당의 노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공동성명이 나온 배경입니다. 북한이 공동성명을 비핵화의 통로로 삼겠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미국은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승리는 트럼프의 패배가 아니라 트럼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공동성명이 북한의 논리 구조를 따랐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유인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성명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한 결과물입니다. 공동성명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선물입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안긴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 체제 인정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정상회담 과정 그리고 회담 이후 줄기차게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나아가 김정은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미국 내 비판도 반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승인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분명 북한에게 사변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과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7년 반 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못한 업적을 이룬다면 권력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이보다 좋은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선물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줌으로써 트럼프를 안심시켰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선물도 안겼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중간 성과에 더할 나위 없는 호재입니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역시 적지 않은 선물입니다.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은 북한이 대미 위협 제거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므로 미국 내 트럼프 비판론을 잠재우고 비핵화의 진전을 과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정치적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공화국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 9일을 국가적 대경사로 맞이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7, 8월 중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이 짧은 시기 동안 경제적 성과를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대외 관계에서 업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트럼프와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북측의 입장을 반영한 공동 성명도 내고 두 정상 간 직접 전화통화 약속도 했고 평양과 백악관 교환 방문에 합의했으면서 또 북한 체제 인정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9월 9일이 업적으로 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11월 중간 선거에서 북한 핵무기 위협을 제거했다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엔진 실험장 폐쇄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는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에게 적지 않은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정상은 순수하게 국내 정치적인 사정만으로도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9월의 성과가 11월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용어가 북미 공동 성명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CVID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 잘못을 외부 세계의 강제로 해결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은 그 반대 논리, 즉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그에 따라 북한 스스로 비핵화를 결단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한 미국 쪽에서 CVID를 거론하기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북미가 대립할 때는 대북 압박용으로 CVID라는 개념이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비핵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같이 비핵화 의사를 확인한 이상 일종의 기싸움 성격을 띠고 있는 CVID 압박은 그 효용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과제는 CVID 같은 공허한 개념 논쟁이 아닌 언제 어떻게 비핵화할 것이냐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성과 첫 번째는 김정은, 트럼프 간 초기 신뢰 구축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 회담 전날인 11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 순회 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 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 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 이것은 12일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문항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북미가 12일 회담 당일 오전까지 실무 협상을 하는 등 의제 합의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미루어 성명의 문안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도착하기 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의 마지막 사항, 즉 미군 유해 송환 합의만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공동성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을 인용해서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간 것은 협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간 것의 초점은 상대를 직접 만나는 것, 유대관계를 맺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북미는 일찌감치 공동성명의 원론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향후 이견 해소를 위해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문제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성명에는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라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두 지도자 간 초기 신뢰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회담에서 내 책상의 핵단추를 없애버리게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트럼프와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나는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서로 잘 알게 됐다. 나는 상대가 거래를 원할 때와 원하지 않을 때를 잘 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정말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1분만 이야기하면 진정성을 알 수 있다. 지금 텍스트를 넘어서 회담 전후 양 정상이 신뢰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는 핵 동결 로드맵을 작성했었고 2005년 6자 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핵 동결 및 폐기에 관한 로드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미는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했고 성실히 합의 이행을 하지도 않았고 어느 경우는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자신이 성실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약화시켰고 결국 합의는 깨졌습니다.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로드맵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불신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 비핵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었지만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 외의 조치를 상호 약속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정상 간 초기적 신뢰 구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압으로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아부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탑다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이번에 축적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정상 간 협상을 계속하면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높여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동성명이나 로드맵보다 두 정상 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핵 검증 및 폐기 과정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포기 의지가 강하다 해도 미국이 핵 검증을 위해 북한이 모든 군사시설과 민감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주권 국가도 상대에게 그와 같은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핵 검증 및 폐기 과정에 불신과 의심이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 핵 폐기를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감췄다고 의심받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찾고 숨기는 숨바꼭질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네바 합의처럼 파탄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뢰가 굳건하다면 숨기고 찾는 숨바꼭질 대신 북한은 숨김없이 신고 검증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조치를 믿음으로써 핵 폐기 과정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잠재적 핵 국가로서의 능력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일단 북미 간 핵폐기 종료 선언을 하면 잠재적 핵 능력 자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료 선언은 곧 북미 간 국교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으로 이어져서 잠재적 능력 자체를 쓸모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화체제가 공고해지면 잠재적 핵 능력을 가졌다 해도
능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므로 그 능력을 조용히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잠재적 능력은 주변국이 평화관리에 유념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자극제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감춰진 두 번째 성과는 종전선언 효과를 이미 냈다는 것입니다. 본래 종전선언의 의도는 핵 폐기 완료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간주하고 핵 폐기 과정에 북한에 대해서 잠재적 체제 보장을 해줘서 핵 폐기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모두 핵 폐기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절박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북미 대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없는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본래의 효과보다는 당사국들이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숨겨진 성과 세 번째는 로드맵 없는 로드맵입니다. 공동성명 밖을 보면 공동성명의 안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로드맵 작성은 못했지만 공동성명 밖에서는 이미 로드맵이 작성된 듯 비핵화 과정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미가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막교환하고 정상간 상호 방문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후속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가속화한다는 합의도 했습니다. 북미가 알맹이 없는 합의를 하고서도 알맹이 있는 실천을 하는 이상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북미 양측에 눈에 보이지 않는 로드맵, 마음의 로드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텍스트방, 즉 컨텍스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은 국가 발전 노선의 전환, 핵실험장 폐쇄, 북한 내 완전한 비핵화 합의 공개, 이렇게 비핵화를 위한 내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보류했고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트럼프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를 쓰는 등 대외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폐쇄와 같은 물리적 조치도 하고 있고 노선 전환과 같은 정책적 조치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회담 전의 언행과 회담 후의 언행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도 일치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듯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결심입니다. 김정일은 평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변화를 바라지 말라. 그러나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금기사항을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북한 핵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 북한 문제도 해결될 것 아니냐는 단순 명쾌한 계산법입니다. 물론 돈 안 드는 해결책을 찾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로 비용도 절약하고 북한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라고 판단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런 식의 접근법에 전혀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의 과제입니다. 한국 시민들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